나무 그리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면은 여러 가지 나무를 그릴 수 있어서요. 바틱 알려주고 있어요. 어르신한테요. 바틱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셔서요. 바틱 할 때도 재밌어요. 정문성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틱과 연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리라고 합니다. 바틱하는 사람이에요. 문화예술 크리에이터, 그리고 바틱과 염색을 많이 했었어요. 참 즐거웠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 복지관의 관장 정진옥입니다. 드림 블러썸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DBA 하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 바틱에 대한 것을 회의에 오셔갖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런 게 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안에 있는 이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걸 발휘해서 뭔가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중에 이분이 오셔갖고 바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취약계층 젊은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뭐 자활이나 그런 걸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거기에 이렇게 결합시키면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없었던 뭔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 이제 그 염색을 갖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염색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천연 염색을 가져오면은 발달장애인, 인도네시아 바틱, 또 우리나라의 천연 염색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아울러지면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특히 이제 뭐 동남아 쪽에서 또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서울 중구장애인복지관 안요한 단장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바틱이라는 그 인도네시아 유형 문화유산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립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 파트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역량을 좀 끌어내고, 그 이후에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바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크게 구분을 하자면, 바틱은 테크닉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고요. 염색이라는 것들은 각 나라마다의 사용하는 재료가 다 다르고 그 재료들에 따라서 표현하는 색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염료들이 있고, 그 염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틱이라는 기법과 융합을 해서 두 개를 콜라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바틱과 천연염색이라는 그런 테마를 만들게 된 거고요. 교육 또한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김솔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가 2017년 9월부터 지금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있고요. 매주 1회 바틱과 천연염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틱은 밀랍을 녹여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우리나라의 천연염색으로 물감을 덧칠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랍을 녹여내면 그 자리가 그림이 되어서 그게 작품이나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챈팅이라는 것이 밀랍을 넣고 얇은 뾰족한 부리로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바틱은 기본적으로 그 챈트를 활용한 챈팅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이용 고객들이랑 함께 그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그 챈트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고, 챈트 사용 기법이 굉장히 세밀한 기법인데 사실 저희가 세밀한 손 기능이나 손 근육 사용하는 것이 조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현지 연수를 통해서 조금 바틱 기술을
기술을 강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보이파 선생님께서도 저희가 챈트하는 모습을 보시기도 하고 저희의 고민점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붓을 활용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희도 국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색칠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붓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밀랍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집중해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발달장애인들의 미술적 능력은 복지하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랑 어떤 존재랑 그런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토탈 미술관 쪽을 알게 됐고 거기서 심버스 큐레이터님을 비롯해서 노시안 작가님 여러 또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장애인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뭔가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줄 때 더 이들의 그 능력이 더 이렇게 끌어내질 수 있고 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 아카데미에서 발현된 것들이 확실히 드러난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문화예술에서 그때 주제가 꽃이었거나 뭐 사과였거나 이런 주제들을 그렸었다면 그 주의 바틱 수업 때는 그 주제에 나왔던 그 주 문화예술에서 배웠던 것들이 조금 연동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조금 흥미롭고 재밌어지는 지점들이 있고 교육과정을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뭐 맞춰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또 판단이 들거든요. 이 작업을 해나가는 작가분들도 굉장히 몰입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발달장애인 그거를 즐기는 발달장애인의 표정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런 표정들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을 하면서 자기 작품을 몰입하고 뭘 하나 오리고 붙이고 해나가는데 거기서는 장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세상에서 이들이 비장애인들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그 예체능 분야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되겠더라고요. 네. 늘 발달장애인 분들은 받는 수혜자의 역할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작품 전시회에서는 본인이 주체자인 거잖아요. 수혜자가 아니라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 작품을 설명하고 내 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1년간의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작가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거를 언어적으로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의미적인 전달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까지 나올 때는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아이가 주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신 것 같고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금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확장을 하고자 하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큰 꿈은 아카데미 센터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센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1년 동안 교육 커리큘럼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어떠한 창작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아트 상품화를 해서 재원을 어느 정도 또 확보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후에도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면 자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 소득을 조금씩 이뤄낼 수 있는 과정으로서 활용하는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말레이시아 다녀오더니
나 썩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이렇게 겉으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작가 하고 부모님들 이렇게 불러주신대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도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긍심, 자기 존재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게 가지게 됐고,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들,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만 알아채는 그 행복한 얼굴이 있대요. 근데 이 영상들 속에, 그 사진들 속에 그 모습이 이렇게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행복해지고, 예. 장애인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을 어필할 수 있고, 예. 근데 그것이 이 부족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작가님들에게도 그렇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가능성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기반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바틱이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 안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세상 안에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뭐 본인들의 작품을 보는 누군가가 이거 보면서 힐링 받아, 그것도 기여하는 거거든요. 이 장애인분들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환경들,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먼저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희망을 품었다는 거.